제5장 사람에 대한 방사선 방어체제. 두 번째, 방사선 방어의 수준. 계획 비폭 사항의 경우 선원 중심 제한으로서 선량 제약치, 그리고 비상 피폭이나 기준 피폭 사항의 경우 참조 준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량 제약치와 참조 준위의 개념은 방어 최적화 과정에 사용됩니다. 반면 계획 피폭 사항에 대해서만 직무 피폭 선량 합과 일반인 선량 합에 별도 제한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계획 중심 제한을 선량 한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개념 차이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모든 피폭 상황에서 사용하는 제약치나 참조 준위, 반면 계획 피폭 상황에서 개인 종사자를 방어하기 위한 선량 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표로 바꿔서 표현하면 모든 피폭 상황에서 사용하는 선량 제약치나 참조 준위가 있으며, 계획 피폭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선량 한도와 그리고 의료 피폭에서만 사용하는 진단 참조 준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방사선 방어의 원칙. 방사선 방어에는 세 가지 원칙이 존재하며, 첫 번째, 방사선 피폭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커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 두 번째, 피폭 발생 가능성, 피폭 자수 및 개인 선량 크기는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방호 최적화 원칙. 마지막으로 환자 의료 피폭이 아닌 계획 피폭 상황의 규제되는 선원으로부터 한 개인의 총 선량이 ICRP가 공고하는 적절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선량 한도 적용 원칙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당화 원칙과 방호 최적화 원칙은 선원 중심적이며 모든 피폭 상황에 적용되며, 반면 선량 한도 적용 원칙은 개인 중심적이며 계획 피폭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계획 피폭 상황 중에서도 환자 의료 피폭이 아닌 계획 피폭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만일 문제에서 ICRP에서 공고하는 방사선 방어의 원칙에 대해 물으면 정당화 원칙, 방호 최적화의 원칙, 선량 한도 적용 원칙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중 의료 피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방호 원칙을 묻는다면 선량 한도 적용 원칙이 되며, 그 이유로서는 의료 피폭의 경우 행위로 인한 이득이 전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과 한도 설정 시 진료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당화. 정당화의 경우 환자 의료 피폭의 경우에서는 접근을 달리 하여야 하며, 이는 다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화 중 부당한 피폭.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피폭은 추가 분석 없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ICRP는 생각하며, 이러한 피폭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의도적인 방사성 물질 첨가나 방사에 의해 식품, 음료, 화장품, 완구 및 보석류나 장신구 같은 제품의 방사능을 높이는 것. 두 번째, 임상 지시 없이 직무건강보험 또는 법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방사선학적 검사. 다만 여기는 예외가 있으며, 검사 결과가 검사를 받는 개인의 건강이나 중요한 범죄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 예시가 만일 의심스러운 항공 승객에 대해 투과 또는 X선 영상학 검사를 하는 것은 예외로 하는데, 왜냐하면 항공기 탑승 중 받게 될 우주적 피폭보다 훨씬 적은 스캔 선량은
테러 위험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피건 개인이나 전체 인구에 대해 예상되는 편익이 방사선 위해를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각 증상이 없는 집단에 대한 방사선 피폭이 있는 검진입니다. 이때 질병 탐지, 담지된 질병의 효과적 치료 가능성, 그리고 특정 질병에서는 질병 통제의 사회적 혜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문제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어떤 피폭은 추가 분석 없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ICRP가 생각하는 피폭에 대해서 물었을 때 1번 의도적인 방사선 물질 첨가나 방사에 의해 식품, 음료, 화장품, 왕구, 속류, 장신구와 같은 제품의 방사선을 높이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임상 지시 없이 직무 건강보험 또는 법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방사선 항체 검사 역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3번 보기와 같이 봐야 되는데 단 검사 결과가 검사를 받는 개인의 건강이나 중요한 범죄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예시로 의심스러운 항공기 승객에 대한 투하 또는 산란 X선 영상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게 됩니다. 방호 최적화 방호 최적화의 경우 설명이 긴데 단순하게 말하면 방호 최적화가 선량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집단,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지역 또는 장기간에 거친 피폭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집단 유효 선량이 의사결정에 유효한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방사선 방호 수준의 최종 결정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관심사나 윤리적 측면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량 제약치와 참조준위 앞서 설명한 개념으로 계획 피폭 상황에서는 선량 제약치라는 용어, 비상 피폭 상황과 기존 피폭 상황의 경우 참조준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예전 자료에서 나오는 조사준위, 개입준위, 기록준위 등의 단어는 따로 정의하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별칭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참조준위는 일상 조건에서 특정 영상화 절차의 환자 선량 준위나 투여 방사능 준위가 그 절차로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지를 적시하기 위해 의료 진단, 즉 계획 피폭 사항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치나 참조준위 중 어떤 것도 안전과 위험의 경계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결정론적 영향의 문턱 설량에 이르는 높은 피폭이 아니라면 위험은 확률론적 영향에 의존하므로 제약치나 참조준위를 넘느냐 여부로 위험 수준이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에 비례하여 연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폭 유형이나 피폭 범죄에 따른 선량 제한치들은 이 표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유용합니다.